네,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9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8시에 카카오TV, 유튜브, 그 다음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에서 방송 시간대인 저녁 8시에 조던 HD로 검색해 보시면 라이브 방송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김민재의 에이전트가 밝히는 토트넘 이적설의 진실이라는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김민재 관련해서 뭐 이것저것 좀 밝히고 싶은 것도 있고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 김민재에 관련된 뭐 토트넘의 관심 자체가 사실 그 손흥민에 의해서 나온 건 맞다. 그러니까 뭐 손흥민이 뭐 강력하게 뭐 김민재 영입해 달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손흥민이 그냥 뭐 이런 좋은 선수도 있다. 뭐 이 정도의 그냥 귀뜸 정도? 네. 그러니까 뭐 예를 저번에도 말했지만 막 그 이상한 그 찌라시 같은 데서는 막 손흥민이 지시했다, 뭘 했다. 네. 라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언급 정도 그냥 어떤 이야기 나와서 그냥 알려준 정도라고 하는 거지 뭐 손흥민이 뭐 이걸 영입해라 뭘 저 해라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7월 중순부터 나왔던 이적에 관련돼서 뭐 80% 90% 이적이 지금 거의 뭐 성사되기 직전이다 라고 이제 기사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이야기도 전혀 근거 없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어떠한 뭐 기자를 두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토트넘과 베이징 고안이 8월까지만 해도 요구액 자체가 서로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이제 그 토트넘이 줄 수 있는 금액, 베이징 고안이 받고 싶은 금액의 간극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좀 있다가 9월에 되어서야 뭐 어느 정도는 조금 좁혀졌었다라고 합니다. 이 베이징 고안 측은 과거 이제 토트넘에 무사 덴벨레가 있던 시절 그때 이제 서로 이제 이적 협상을 하다가 이 베이징 고안이 이제 무사 덴벨레를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광저우 프리 측에서 이제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뭐 당연히 토트넘 입장은 좋은 조건을 제시하니까 이제 덴벨레를 그쪽으로 이제 보냈는데 그거 일이 있었고 베이징 고안은 그래서 이제 토트넘과 뭐 사이가 뭐 나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냥 이제 뭐 호의적인 뭐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또 이제 뭐 김민재 관련해서도 서로가 이제 또한 그렇게 막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 영상이나 언론 등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금액적인 부분도 다 틀렸다. 뭐 모든 걸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뭐 언론에서 말하는 얼마를 뭐 베이징 관이 꼭 원했다. 그래서 뭐 토트넘도 얼마를 제시했다. 이런 거 자체가 그냥 다 금액 액수 자체가 맞지가 않았다. 그리고 뭐 이탈리아 라치오에서 김민재에게 관심이 많았고 뭐 김민재를 영입하기 직전이다. 뭐 다음 주에 김민재가 이탈리아로 온다. 막 이런 기사들도 있었는데 실제로 라치오는 관심은 있었던 게 맞지만 딱 관심만 있었다. 실제로 오퍼를 비드를 한 적도 없다라고 하니까요. 그 이야기도 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김민재 이적 중에 틀어진 이유가 뭐 에이전트 수수료 때문이 아니냐. 그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서 어떠한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틀어진 게 아니냐라고 이제 또 이야기가 나왔었고 기사도 나왔었는데 그것도 잘못된 이야기다. 오히려 이제 김민재 에이전트 쪽에서는 좀 이적을 하고 싶어 했고, 그러니까 이적을 성사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뭐 수수료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적을 먼저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수수료 이야기를 해서 뭐 그 말을 해보려고 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서 뭐 욕심을 부렸고 그것 때문에 막 이적이 틀어지고 이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 협상 테이블에서 그 수수료 때문에 뭐 토트넘이 아니면 베이징이 뭐 이런 거에 관련해가지고 뭐 어떤 불편함을 내색하거나 이야기 나온 적 자체가
없었다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적 마감일이 중국 쪽은 9월 마지막 날까지가 이적 마감이었고, 이제 프리미어리그는 10월 5일까지가 이적 마감이었는데, 이제 이적 시장이 닫히는 날짜가 좀 달랐던 게, 서로가 달랐던 게 김민재의 상황에서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외국인 쿼터 자리가 이제 나야지만 김민재가 또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는 후안 포이스를 판매해서 그 자리를 열고 그 자리에 이제 김민재가 들어가는 뭐 그런 식으로 아마 좀 얘기가 오갔던 것 같은데, 김민재가 가야 되는 시점에서도 후안 포이스가 판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또 그때는 문제였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후안 포이스가 이적 마감날 전날에 비아레알로 이제 임대를 떠났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상관없지만, 그때는 뭐 후안 포이스의 임대도 뭐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판매도 뭐 아예 뭐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조금 김민재에게는 안 좋은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김민재 선수의 이적을 간절하게 바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김민재 관련된 해외 기사를 맨날 다 긁고 왔어요. 맨날. 그래서 뭐 너무 궁금했거든요. 진짜 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 보통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해외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부산의 이동준, 그리고 뭐 울산의 이동경 뭐 정말 다 된 마당에 뭐 틀어진 거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김민재하고는 사실 그 둘을 비교할 수 없죠. 이제 유명세를 따라도. 근데 국대 경기도 이제 당연히 차이가 나고, 김민재가 훨씬 더 유명한 건 맞는데, 그래도 보통 한국 선수가 이제 해외 링크 나면 나도 정말 앵간히 나요. 앵간히 그냥 좀 이렇게 나다가 안 나고 하는데, 김민재는 7월부터 이적 마감 날까지 계속 정말 매일매일 났어요. 그게 뭐 한국에서 나던 중국에서 나던 프리미어리그, 그러니까 잉글랜드에서 나던 아니면 이탈리아에서 나던, 정말로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났던, 링크가 많이 났던 선수를 좀 본 적이 없어요. 결국 못 갔지만. 그리고 이제 토트넘의 유명한 RBK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뭐 리알 토마스나 킬패트릭이 언급을 또 한번 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사람들이 언급 안 했으면은 얘네들도 언급을 안 하는데 뭐 김민재가 무슨 지금 어떻게 가냐 이렇게 막 말을 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김민재의 이름을 언급을 확실하게 한번 했던 게, 많은 팬들이 야 진짜 가나 보다. 얘네가 언급할 정도면 무조건 거의 이제 뭐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건데 이야기는 확실히 나오나 보다 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확실히 이야기 나온 건 맞아요. 이야기가 나온 건 맞는데, 이제 토트넘 입장도, 그 다음에 뭐 베이징 고안 입장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달랐던 거고, 그러니까 베이징 고안 입장에서는 이제 확실히 김민재를 별로 팔 마음이 없었고, 토트넘 입장도 솔직히 생각해보면 확실히 꼭 김민재만을 사야겠다라는 입장도 아니었던 거니까, 우리가 좀 약간 오버했던 게 맞고, 제가 또 오버했던 게 맞죠. 저도 정말 왔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기사를 다 가져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좀 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베이징은 뭐 금액이 맞으면 보내려는 마음이 있긴 했지만, 그 금액으로 이제 김민재를 꼭 영입해야겠다라고 했던 클럽은 사실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결국에 뭐 김민재 에이전트 측에서도 라치오 쪽에서는 아예 오퍼도 없었다.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토트넘도 관심은 가지고 있었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낼 마음은 있긴 했지만, 이제 베이징 고안이 원하는 금액을 맞춰줄 수는 없었다. 이런 거니까.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도 안타깝고, 뭐 일단은 저도 이제 어느 순간 지치더라고요. 사실 한 뭐 8, 9월 달은 되게 좋았어요. 아 진짜 갈 것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근데 이제 슬슬 뭐 그때부터 아마 제가 이제 포기했는데, 뭐 토트넘이 처리해야 될 일이 많아가지고 지금 김민재에 신경 쓸 수 없다. 뭐 그 말이 틀린 말 아닌데, 근데 어차피 영입할 선수였다면 뭐 신경을 안 쓰지 않고 빨리 뭐 해결하거나 했겠지. 근데 그때 뭐 우리는 뭐 누구 데려와야 되네. 물론 그 선수들이 이제 결국 거의 다 왔죠. 거의 다 왔고, 이 김민재 쪽만 이제 수비 쪽만 못 왔는데, 그래도 뭐 누구 데려와야 되네 말아야 되네 막 이거 하면서 막 김민재가 후순위로 밀려나고, 그래서 한 달을 더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그때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선수들, 그러니까 김민재 말고 다른 포지션에 영입해야 되는 선수들이 있어야 되는 거 맞았고 이야기 나왔었고 했는데 뭔가 이제 김민재가 그 선수들과 비교해서 이 명성이 이런 건 떨어지고 하지만 어차피 영입한 선수라면은 빠르게 금전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바로 데려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물론 그때도 베이징 고안이 이적 시장 마감 날까지 마지막까지 쓰다가 김민재는 팔 생각이다 이런 얘기 나올 때부터 좀 약간 쎄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잘 안 됐죠. 뜬금포로 KBS에서 이적 확실하다고 했던 게 한준 작품 아니냐고? KBS가 그럼 인용보도 했던가. 최근에 KBS에서 이제 김민재 관련돼 쓴 것도 박주미 기자던데 그게 꼭 한준 기자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인용보도를 쓰든 뭘 쓰든 자기들도 알아볼 수 있으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을 테고. 알아봤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잘못한 거지 그걸 먹고 한준이 잘못. 한준은 스포티비 약간 그지 스포티비 그쪽 언론사 쪽 사람이잖아요. 한준의 잘못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지. 그 사람도 분명히 잘못한 게 있긴 한데 KBS에서 보도한 걸 한준의 잘못이라고 말하기에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황인범이 자신의 고향인 대전시에 코로나 성금 5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대전 출신의 황인범이 이제 대전 광역시에 5천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으며 기탁식에는 황인범 선수의 형인 황인혁 님이 대신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성금은 사랑의 열매에 기탁이 되어서 노약자 및 저소득층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감염 예방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며 황인범 선수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힘쓰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고 이 말을 또 전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대전광역시 밑에는 사랑의 열매 기탁금 해가지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인범 해서 이렇게 또 5천만 원을 기탁을 했다고 합니다. 울산 현대는 이 고등학교 쪽에서 최대 유망주로 불리고 있는 강윤구를 영입했다고 합니다. 추기의 고등학교 연맹전 거기서 우승도 했고 득점왕도 했고 MVP까지 수상한 선수라고 하고 이 선수가 경기 조율이나 그 다음에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결정력 이런 것까지 겸비한 선수이면서 또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울산에서는 발빠르게 영입을 했나 봅니다. 좀 신기하네요. 다음 소식은 또 김민재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김민재 이적설은 아니고요. 김민재에 관한 이야기도 맞지만 또 베이징 고안에 관련된 이야기도 맞습니다. 이 베이징 고안이나 김민재나 이제 인터넷상에 떠도는 허위 정보 유출로 인해서 이 베이징 고안도 김민재도 좀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적이 80-90%다 완료가 되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적료는 얼마로 이적을 한다. 그리고 베이징 고안이 이적료를 얼마나 바라고 있다. 이렇게 나왔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인터넷상에 오히려 더 많았는데 베이징 고안 입장에서는 그런 기사가 이제 한국 쪽에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고 베이징 고안은 원래부터 좀 김민재를 이적시키지 않는다라는 스탠스였다고 합니다. 베이징 고안은 계속해서 저번 시즌이건 이번 시즌이건 팀의 목표는 우승이기 때문에 김민재가 또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김민재가 한국에서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좀 발언을 좀 세게 하고 조금 가감 없이 하는 바람에 이 베이징 구단하고 김민재하고 그 당시에는 좀 사이도
좋지 않았는데 뭐 계속 이적 한 해 만에 한국에서 이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구단 입장에서는 잘 우리가 모르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 왜 나오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또 네, 분위기가 또 안 좋았다고 하네요. 네, 이런 얘기가 나오자 이제 베이징 구단 입장에서는 김민재 쪽에서 뭐 에이전트 쪽이나 아니면 어디에선가 그냥 엄플하는 거 아니냐, 나가기 위해서 계속 이런 뭐 말들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뭐 김민재도 어떠한 것을 위해서 이제 좀 에이전트를 교체했죠. 그게 뭐 이런 상황을 조금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적을 정말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해서 아무튼 어떠한 이유로건 에이전트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도 조금의 관심이 있었던 건 맞기 때문에, 아무튼 뭐 정확히 따지면 관심이 있었던 건 맞기 때문에 이제 뭐 금액적인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도 맞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구단끼리 말하는 부분, 이야기하던 부분, 그 이상의 것들이 자꾸 막 맞지도 않은 얘기들이 너무 자세하게 인터넷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게 한국에서 먼저 기사가 되면 역으로 이제 중국으로 그 기사들이 이제 인용이 되면서 베이징 구단은 모르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좀 기분이 뭐 안 좋았었고, 그래서 뭐 어떠한 이적 관련 상황이 오더라도 지금 뭐 그때 김민재 선수도, 그리고 김민재가 속한 구단의 입장도 서로가 다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좀 오해가 계속 실타래처럼 이제 막 꼬이다 보니까 좀 김민재도 팀한테 눈치가 조금 보이긴 했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냥 뭐 김민재도 그러한 잘못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김민재도 분명히 손해본 부분이 있다. 네.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김민재도 사실 좀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았었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네, 김민재도 진짜 좀 많이 마음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이런 뭐 일로 인해서. 왜냐면은 뭐 맞지 않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정확히 따지면은 맞지 않은 얘기가 맞고, 그 다음에 그 맞지 않은 얘기들로 욕을 먹다 보니까 따지고 보면은 자기가 먹지 않아도 될 욕을 먹은 거죠. 왜냐면 그런 기사들 자체가 맞지 않는 얘기들인데, 그런 기사들로 인해서 뭐 김민재가 뭐 너의 업보라더니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네 잘못이다 라든지 막 네가 중국 간 거 네가 선택한 거 아니냐, 뭐 거기 이적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야 될, 들을 수 있는 비판이라면 듣겠지만 뭐 자기가 듣지 않아도 될 얘기들, 그러니까 맞지 않은 거짓된 허위 기사들 때문에 사람들이 화가 나서 뭐 댓글을 쓰는 거,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디 SNS나 이런 데 글을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뭐 스트레스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단도, 베이징 구단도 우리가 이 선수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거, 남겨야 될지, 뭐 이적시킬지, 이적시키면 얼마를 받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금액적인 부분이나, 아니 오퍼가 오지 않은 구단들이 자꾸 오퍼를 했다고 막 하고, 막 이탈리아도 가네마네 막 이러니까 뭐 가지 않을 것들이고 잘못된 기사들인데, 그걸로 인해서 구단도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도, 그리고 이 구단도 조금 기분이 뭐 좋지 않았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그 축구 팬들 중에 냉철하게 뭐 이 이적은 힘들 거다, 이 이적은 맞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뭐 저도 아까도 말했다시피 김민재 선수의 이적을 정말 원했기 때문에 그냥 또 듣고 싶은 얘기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김민재가 이적을 했으면 좋겠으니까 이 김민재 간다, 아니 김민재 뭐 이적한다, 이런 이제 자극적인 기사에 솔직히 더 한 번 더 클릭이 되고 한 번 더 보게 되죠.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제 그런 기사를 좀 더 전해드리게 되고. 근데 좀 이런 거 보면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진짜.
뭐 내가 뭐 이 축구국에서 내 힘 영향도 절대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냥 또 이거 보면은 그냥 그 저 말도 맞는 얘기니까 김민재 입장도 맞는 얘기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정말 듣지 않아도 될 욕을 먹고 이야기를 듣고 한 건 맞으니까 그런 것도 보면은 또 마음이 좋지가 않죠. 근데 저는 근데 김민재를 좋아해서 뭐 김민재를 비판하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 또 이제 뭐 김민재가 중국 간 거, 그다음 가서 이제 말 실수했던 거 그런 것도 사실이니까 말 실수하고 했던 것도 사실이니까 그것도 뭐 아무리 좋아한다 해서 그걸 다 실드 칠 수 없잖아요. 근데 잘못 말했던 거 그다음에 좀 구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거르지 않고 얘기했던 거 이런 건 다 본인 잘못은 맞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실수는 했지만 정말 그 정도로까지 이제 막 사람들에게 막 욕을 먹으면서 할 그 실수였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솔직히 좀 하긴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무튼 뭐 좀 안타깝네요. 왜냐면은 겨울 또 그런 얘기 있었어요. 기사에 막 겨울에 갈 수 있다. 토트넘이랑 뭐 없이 뭐 거의 뭐 또 얘기 다 됐다. 겨울에 다시 뭐 얘기 나와서 겨울 이적이 뭐 겨우 뭐 1,000만 유로 이렇게 해서 뭐 이적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또 나오는데 이제는 좀 안 믿습니다. 저도. 네. 좀 약간 너무 그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 너무 이제 뭐 계속 계속 늘어나. 7월에서 8월로, 8월에서 9월로, 9월에서 10월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번에는 겨울 이적 시장에 1월에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무슨 진짜 뭐 아이폰 12 기다리는 것처럼 뭐 그냥 계속 늘어나 계속 늘어나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장난질도 한 두세 번까지 쳐야 알면서 속아주지.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물론 겨울에 갈 수 있는데 좀 나도 그런 기사들 보니까 이제 막 물리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물려가지고 좀 그래요. 저 정말로 이적을 바랬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적할 수 있다라는 기사들 보면 너무 반가웠고 자주 봤는데 스트레스가 좀 받긴 받더라고요. 진짜. 아니 나도 팬으로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별로 스트레스 받는데 실제인 김민재 본인은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티는 안 내겠지만 중국에 이제 가족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도 결혼한 아내도 이제 아직 한국에 있고 가족들도 다 한국에 있다고 하는데 혼자 그 중국에서 마련해준 집에서 살면서 뭐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혼자 있으면 뭐 하겠어요. 사람 똑같지. 선수들이 뭐 하루 종일 훈련받는 것도 아니고 집에 오면은 이제 뭐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막 자기 뉴스가 정말 매일매일 나와 있는데 매일매일 올라가 있는데 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지금이야 좀 그 댓글이 많이 닫혀 있으니까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사실 뭐 댓글 확인해 보려면은 유튜브 같은 데 그 댓글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유튜브도 많이 본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달린 댓글들이 호의적인 댓글보다는 좀 비판적인 댓글이 많으니까 뭐 비판이야 괜찮은데 거의 비난의 일색이니까 거기서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시즌 초반에는 훈련량도 너무 적었고 중국도 늦게 들어가게 되면서 몸도 끌어올리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뭐 중국 리그 무시하더니 뭐 골 좋다 하면서 막 중국 내에서도 이제 욕이 나오기 시작했었고 조금 그랬었는데 뭐 지금은 뭐 폼이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하니까 네. 아무튼 뭐 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번에도 말했지만 일단은 부상 없이 시즌 마무리 잘 하면서 뭐 또 잘하면 또 유럽에서 관심 가져주겠지. 그래서 정말로 뭐 토트넘이 아니더라도 이제 프리미어리그 구단들 중에 뭐 겨울에 또 들어갈 수 있는 클럽이 있다면 또 가면 좋고 못 가면 또 뭐 또 열심히 하는 거지 뭐. 또 새 시즌 이번 시즌 끝나고 새 시즌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뭔가를 잘 해가지고 또 해야죠 뭐. 아무튼 김민재 선수가 잘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말을 전해봅니다. 오늘의 축구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오늘의 축구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유튜브, 락사, 또 에픽네이션 이런 데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축구뉴스는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밝히는 바이고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하셔서
좋아요, 그다음에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댓글을 빠르게 남겨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피파 열리지 않았나요? 모르겠습니다.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일단 유튜브는 그래도 점점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해주시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요즘에는 유튜버들도 좀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조금 살짝 느려요. 이제 다른 플랫폼보다 트위치나 카카오보다 좀 느린데 그래도 이제 잘 듣고 채팅들도 잘 남겨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또 드려봅니다. 유튜브하고 트위치는 여기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